안녕하세요. 설가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뿐만 아니라 지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오픈스트리트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이제 좀 평원 환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기본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면요, 이렇게 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지형은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 중에서 지형이라고 있죠. 딱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지형 텍스처라고 뜨는 이유는 기본 전 상황에서 페인트가 설정돼서 그런 거고요. 높이를 이렇게 바꾸시면 그건 사라지고요. 높이에 가는 게 나옵니다. 높이에 가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5개 종류의 툴이 있어요. 지형 올리기 해가지고 이 브러쉬 크기 속도는 기본값으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져요. 너무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요. 요거를 이제 두 번째를 하면 이제 지형 내리기 이렇게 하면 좀 내려지죠. 이렇게 내려지고, 세 번째 하면은 이게 납작하게, 평평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지형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 세 번째가 납작하기의 기능은 이게 평탄 작업입니다. 이렇게 덮하기 할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내리시려면은 다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린 다음에 다시 납작하게 기능 가지고 이렇게 그 위치를 좀 정확히 만드시면은 이렇게 문지르시면 돼요. 이렇게 문지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하게 보시면은 약간 이게 이렇게 말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돼요. 이렇게요. 부드럽게 하면 이제 울퉁불퉁한 거를 약간 좀 보정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별로 CG의 배경으로 대충 할 때는 좋은데요. 이 토목이라는 게, 건축 토목 인테리어라는 게, 이게 지형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건축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제한된 환경 내에서 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환경이 이제 실제 지형 지물이죠.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뭐 지도를 보고 등고선을 보고 이렇게 대충은 맞출 수가 있는데, 높이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빔 제품을 따로 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스케치업 같은 걸 또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데이터 자체가. 여기 영어네. 이제 한글로 좀 바꾸겠습니다. 메뉴를 제가 한글로 바꿨고요. 새 프로젝트에서 빔 제품에서 지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 지형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있는 수치 지형도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직접 등고선을 넣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치라인 같은 제품에서는 여기 빌딩의 지형에 보시게 되면은 파일로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수치 지형도, 그 파일을 가지고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보통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쓰겠지만은, 설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쓰기 힘들어요. 왜 쓰기 힘드냐면은 자료 사이트가 너무 방대한 거죠. 이렇게 뭐 일개 뭐 시의 전부 다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쓰는 게 이제 등고선 혹은 점을 찍어서 높이 값을 넣는 방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설계한 몫을 재생 목록에 보시면은 팟캐스트라든지 거기 보시면은 아치라인 쪽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에 대해서는요. 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제 정확한 등고선이 있는 뭐 지형을 구성하시려면 이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좀 설계 툴이니까 좀 정확하고요. 그냥 대충 비슷하게 하시려면은 일반적인 3D 소프트웨어들 있죠. 맥스, 마야, 블렌더. 저희가 이제 쓰는 거는 블렌더예요. 이제 무료니까 좀 활용 범위가 좀 좋거든요. 저희가 공짜라서 뭐 블렌더를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주로 쓰는 기능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m, 2m니까 사이즈 적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에딧 모드에서 면을 분할을 합니다. subdivision, subdivide,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스크래프트 모드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루미온에서는 툴이 5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종류가. 범위가 있는데 요걸 좀 키우기 또 비주얼하게 돼 있기도 하고요. 강도 요렇게 바꾸죠. 요렇게 해도 되고. 그러네. 강도를 가지고 쪼끔 더 세게 할까요? 요 모서리 부분만 한쪽으로 좀 세게 살짝 빼겠다 이렇게. 예, 여기 이제 마이너스네. 예,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예, 좀 평탄하게 하는 기능, 부풀리는 기능 좀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요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가서 여기서 이제 스피드 스무스한 다음에 요거를 데이터를 FBX로 저장을 하죠. T라고 하고 메시만. 만약에 어떤 특정 색깔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텍스처가 있을 경우에는 카피에 인베디드 텍스처 요거 하셔 가지고 내보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를 루미온으로 불러오시면 되겠죠.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제 대충 할 때는 이제 루미온 자체에 있는 지형을 쓰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예,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빔 아치라인 같은 빔 제품을 이제 쓰시라고 추천드리고요. 대충 좀 작은 영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또랑 있죠, 이렇게 냇가 작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표현하시려면은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 툴을 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기능이 많이 발전돼서 무료 제품이지만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요. 네. 그리고 여기 지형을 대충 만들어 놓으면은 네,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물이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 비슷한 게 여기 바다라고 있죠. 바다하고 물.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바다부터 먼저 해볼게요. 바다를 딱 누르고 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딱 누르시면은 무한적으로 이게 무한대로 바다가 쫙 뒤에 있는 게 보이죠. 하늘까지. 여기서 뭐 산란 색상이라든지 물결 강도, 명령, 수면 높이. 수면 높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힘들죠. Shift 키 누르고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Shift 천천히 올리기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색상 조정 이렇게. 색상이라는 거는 이제 요게 그 맨 산란 색깔 있죠. 요 색깔이 어느 정도 다 먹히냐 덜 먹히냐 이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아마 바다를 표현하실 때만 아니면은 이제 해안가 이 정도일 때 유리한 개념이고요. 그냥 산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냇가 하실 때는 이걸로 쓰는 것보다는 물 표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물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재료에 보면은 그 텍스처에 보시면은 거기에 물 표현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고요. 또 기본 재질에 폭포 기능도 있고 이런 좀 다양하게 있어요. 상황에 맞게끔 쓰셔야 되고요. 저희가 좀 아마 산 내륙 쪽에다가 좀 디테일하게 수영장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면을 만드시고 재질 값으로 물을 넣으라고 추천드립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재료가 없으니까 이게 선택이 안 되는데 아마 전 영상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다는 끄고요. 물 보시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배치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종류는 물 타입은 여기 있죠. 6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배치하기 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해서 요거 다시 없애고요.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선택을 6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한 상태에서 배치하기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치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영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이도 바꿀 수가 있고 아마 요런 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루미온 자체가 지형 자체가 무한 평면이죠.
무한평면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수정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런 영역을 정해서 뭐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 여기 재질에 보시면은 재질이 아니라 여기 유틸리티에 유틸리티인가? 예. 기억에 효과 하여튼 뭐 전에 보시면은 한 영역의 밑에를 자르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요거 요거 랜드스케이프 커터. 랜드스케이프 커터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그 밑에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 기능이랑 요 랜드스케이프 커터랑 물 부분을 잘 섞어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적당하게 쓰셔야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이제 페인트 기능인데 제가 설명을 지형 잔디랑 페인트 설명드리는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페인트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페인트를 한번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선택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템플릿이 있어요. 프리셋. 여기서 아메리칸, 뭐 클로버, 이집트, 유럽 스노우, 유로팜 여기에 뭐 명칭이 있는데 요거 누를 때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자체를. 아메리칸 하면 이제 뭐 황량한 서부 지역 같은데 클로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기본 화면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여기 스타일이 좀 바뀌죠? 예. 이렇게 바뀌는데 요걸 이제 바꾼 다음에 뭘 하시냐면 여기 보면 지형 색깔 이게 토양들 있죠? 토양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여기서 바위 전환은 필요 없고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사라졌죠? 바위 켜고 지형에서 뭐 기본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 바꾸면은 이게 측면 돌 여기서 이렇게 바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리셋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좀 문지르시면 돼요. 문지르시면은 이렇게 좀 색깔이 나오죠. 네, 이렇게 네, 브러쉬 속도를 누르시면은 이게 적용되는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큰데 지금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측면들 있죠. 측면은 요거 따로 합니다. 따로 여기서 종류를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측면의 색깔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색깔 할까요? 이렇게 예, 클릭함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형은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좋기도 하지만은 좀 정확한 마감재 표현에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계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아마 좀 작은 영역의 건축 쪽에서 배경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블렌더가 이제 지형을 하나만 가져오는 법은 없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V, Y 이렇게 해서 요거 변형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뭐 두세 개 계속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루미온 자체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냥 평탄 요거 지면 평탄하면 다 그냥 이렇게 없는 걸로 돼요. 지금 없는 걸로. 이 상태에서 새로 하는 거죠. 새로 하는데 새로 하기보다도 이 평면 자체에 대해서 페인트 기능이 있어요. 아까 방금 했고 지형 잔디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껐다 켜는 기능인데 해보시면은 없어요. 예, 전에 했던 거 그대로거든요. 그 왜 안 되냐면은 분산 객체 추가라고 해가지고 지형 잔디, 그러니까 요거 지형 잔디인데 뭘 집어넣을지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요거 민들레 하나 집어넣고 그에 민들레인데 좀 흰색 노란 거 집어넣고 돌 있는 거 집어넣고 클릭 이거는 뭐 그냥 나뭇잎 들어가 있는 거 있고 확산 요거 잔디 높이 야생 잔디 크기 무지하게 됐네요. 네.
야생잔디의 높이가 여기 보시면은 이 높이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잔디 크기 지금 이제 아마 여기 페인트 부분에서 랜드스케이프가 좀 안 먹혀서 그러는데 이런 걸 해요. 이렇게 요거 있죠. 페인트 부분에 랜드스케이프 기본 템플릿을 바꿔버리면은 요 야생 잔디가 적용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기죠. 여기 브러쉬가 있는 영역이고 브러쉬가 없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에서 보시면은 본인이 방금 전에 여기 저장했던 4가지 타입이 랜덤하게 배치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냐, 크냐, 크기 뭐 요걸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말로 축구장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그럴 때만 좀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배경 목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블렌더 같은 제품에서 그냥 선택적으로 지형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거기에 재질값에 있는 이 잔디를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3D가 되거든요. 뭐 그쪽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제 파일 중에 카프만 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요 샘플이 이게 지형 잔디 여기 요거 있죠. 지형 잔디랑 그 일반 이렇게 여기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텍스처 매핑을 한 데이터가 섞여 있는 샘플입니다. 이게 표식을 보시면은 뭐 놓고 확산 여기 보시면 확산 누르시면은 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잠깐 움직임이 보여요. 이렇게 사실요. 이렇게 잔디 높이 여기 보이죠? 잔디 높이 이렇게 바뀌는 거. 요게 좀 섞여 있는 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생 잔디라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불규칙하게 배열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생이다 보니까 이게 뭐 골고루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재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규칙해 보이죠. 이제 그런 느낌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요랑 부분요, 이런 부분들. 그 위에다가 뭐 이런 석재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돌 가지고 이렇게 다리도 표현한 거죠, 사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픈스트맵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샘플을 빈 공간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평원 환경에서 평원 환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왔고 아까하고 똑같이 지형의 오픈스트맵 이것도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껐다 켜는 기능이 있는데 한번 켭니다. 반드시 요거 물론 이제 루미온 자체도 그렇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오픈스트맵이라는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이거 베타로 작동된다 되어 있는데 아마 베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서비스는 항상 끝까지 베타로 남을 것 같아요. 왜 베타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은 루미온이 설치되면서 그 PC에 제공되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서버가 이제 불안정하면은 이 데이터가 잘 안 들어와요. 이제 어쨌거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기 해보시면은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은 기본 GPS 좌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GPS 좌표인데 이게 그 52도, 22분, 23초 이게 도분초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GPS는 이제 그 3600m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분초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미국 군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구글 맵을 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말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가면요. 제가 왜냐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독일이다. 여기서 만약에 우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GPS 정보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는 도분초가 아니라 호주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51.09479 그다음에 8.43158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메모장에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호수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분초가.
이제 요게 지금 제가 독일 쪽을 제가 방금 전에 클릭을 했는데 루미온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걸 클릭한 다음에 요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오픈스트립맵이라고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독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구글 쪽에서 제가 지정했던 그 위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럽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잖아요. 우클릭을 하면은 마찬가지 이게 안 나타나요. 예, 여기를 출발지로 설정한 기능이 있는데 아까 독일에서는 여기 바로 위에 뭐 이렇게 GPS 좌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아마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애플도 뭐 되는 것 같은데 뭐 오차가 심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팁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쓰시냐면은 이걸 바로 쓰지 마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오픈스트맵 제공이라고 돼 있죠. 뭐 링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눌러보시면은 자동으로 오픈스트맵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계약서가 보여져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아마 그 영어인데 아마 자동 번역이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상단에 보면은 이제 카피라이트 있죠. 이걸 없애고 ORG로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자기 위치에 이렇게 지도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글, 중국은 중국 한자. 영국은 영어, 프랑스어는 파리로 돼 있나? 예, 프랑스어 파리로, 불어로 돼 있네. 예, 예.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거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딱 클릭하는 순간, 왼쪽 상단에 보면은, 숫자가 나왔다가 주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민감한데, 클릭했다가 딱 클릭하면은, 어이구, 너무 빠르네. 요거 반대 방향을 누르는 순간,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거 복사하셔야 돼요. 딱. 복사해놓고, 붙여넣기 해요. 이게 좌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바뀌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복사 한 다음에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수동면 우리나라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할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스트맵을 쓰는 거는 지형 데이터를 쓴다기보다도 이게 사실은 거의 잘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마 CG 하신 분들이 뭐 뒤에 무슨 뭐 고층 건물이라든지 좀 서양에 있는 건물들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서울 쪽에도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은 이게 오픈스트맵 이 기관이 뭐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자기네가 데이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벌런티어들이죠. 이제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게 뭐 잘 안 하죠. 왜 안 하냐면은 국내에 있는 이미 국가 주도로 이제 GIS 정보를 구축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20세기 말에 IMF 겪으면서 뭐 그런 GIS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 인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때 뭐 그 관련된 제품도 출시가 판매가 되면서 그쪽에서 뭐 그 라이센스를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부 행정적인 거라 가지고 요걸 이제 쓰시고 현실적으로 쓰시려면요. 여기 보면 이제 암스트람이네. 아마 뉴욕? 예. 이것도 뭐 잘 미국 쪽으로 가서 뉴욕을 해보시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스턴이 있고 뉴욕. 보통 이제 맨하탄 쪽에 있는 거를 샘플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허드슨 강변 쪽에 여기 자유의 여신상 있는데 이쪽을 해보면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범위라고 있어요. 이게 500m, 한 1.5km, 2km 정도 돼 있고 OSM 시작점은 이제 요거 이제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놔두고
뭐 헤이트맵, 아크지오스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위성 지도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하고 한번 OSM 데이터 다운로드 눌러보시면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예. 여기 아마 미국 쪽에서는 좀 멋지게 아주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은 슬라이더 바가 보이면서 지금 현재 20.68% 나오죠. 요거는 인터넷 속도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쪽 서버 상태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중구난방입니다. 예.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이제 완료가 됐고요. 한번 조금 좀 빠져나와서 볼게요. 이렇게. 네, 3D 지형과 3D 건물까지 보이네요. 참고로 이게 맞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또 이제 미국 쪽은 일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가져올 때 보면은 이제 범위를 정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 무한정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고요. 건물 최소 높이라고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6m죠. 이거 올리시면 더 커져요. 예. 건물 다 이렇진 않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무작위 빌딩 알파.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예.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거 있죠. 워터, 랜드, 유즈, 로드, 세틀라이트, 빌딩 다 지금 켜져 있잖아요. 요거 딱 하는 순간 사라지죠. 켜고 물 있죠, 물을 또 껐죠. 예,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 쪽의 물입니다. 그 다음에 어스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위성 맵이에요. 그 구글 어스 데이터. 세틀라이트 하면은 그 위성 세틀라이트에서 온 정보죠. 요거 맨 뒤에 거. 요거. 랜드 유즈 하면은 여긴 도로이죠, 도로.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건물 보이기 전환. 이건 별로 없네. 예, 이게 방금 전에 뭘 했냐면은, 자, 여기 상황에서 요거를 켜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보여주면 잠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오픈스트리트맵에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프로젝트라기보다도 그냥 컨셉으로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데 건물의 요 부분을 내가 요 부분을 뭐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면은 요 빨간색 되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여기 사라졌죠. 다시 한번요. 파란색으로 되면서 이번엔 요거 없앨래요. 요거. Shift 키 누르고 몇 개 더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없애버리죠. 그리고 내 프로젝트를 여기 앉히는 거죠. 예. 요 부분에다가 내 프로젝트를 여기 요거 있죠, 작업하기. 요 불러오기 가지고 건물 여기다 앉히면 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오픈스트맵이 어떤 아카데믹하고 컨셉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그 빔 제품에서 아치라인과 빔 제품에서 정확하게 등고선 넣고 터파기 하고 도로 만들고 뭐 이렇게 도로 높이 수정하고 뭐 그거를 또랑 치고 이렇게 또랑 만들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픈스트맵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형 부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날씨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날씨는 뭐 이 효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